자, 2020년 8월 5일 중수돌이 차트 분석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근당, 그 다음에 녹십자셀, 그리고 코롱인더, 그리고 삼지전자 총 4종목 차트 분석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종근당부터 볼게요.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죠. 뭐 나파 뭐 어쩌고인가 저쩌고인가 이름이 어려워서 애우진 않고 있는데 대충 코로나 치료제다. 원래 제일약품이 대장을 하고 그 뒤로 종근당 그리고 로고스 바이오, 종근당 홀딩스 그런 종목이 뒤따라가다가 제일약품이 맞죠? 제일약품에서 상한가를 가 있는 종목 상한가를 가 있는 동안 뭐 찌라시를 냈어요. 누수를 냈어요. 뭐라고? 제일약품은 이 나파 어쩌고 저쩌고를 생산할 계획이 없다. 그러면서 꼬라 박으면서 그로 인해 종근당이 수혜를 더 톡톡히 봤거든요. 종근당하고 종근당 홀딩스. 그러면서 오늘 하루 더 시세를 분출을 한 흐름이에요. 흐름인데 이제 종근당 홀딩스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선주랑도 비슷한 이 유통 시총도 적고 종근당보다 그다음 유통 주식수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종근당 홀딩스하고 종근당하고 오늘 확연하게 이 시세 차이가 좀 났죠. 종근당 홀딩스도 갑자기 훅 빠졌네요. 종근당 홀딩스가 아닌가 보구나. 그 뭐지? 종근당이 아닌가 보네요. 제가 오늘 뭘 거래했지? 아침에 팔았던 게 뭔가 기억이 안 나네. 뭐 어찌됐든 볼게요. 종근당 바이오구나. 맞다. 미안합니다. 종근당 바이오를 저는 거래했죠. 이게 좀 가볍죠. 종근당 바이오네요. 세 종목이 있었구나.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관심 깊게 보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자, 일단 종근당부터 볼게요. 월봉 보면 일단 신고가예요. 그쵸? 신고가를 간 종목이고 기존의 매물대 자리고 주봉상에 봐도 자, 일봉상에 보면 오늘 거래가 좀 많이 터지면서 그래도 7%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죠? 종근당 홀딩스는 눌렸지만 그러면 종근당 홀딩스보단 종근당이 강하고 종근당보단 오늘은 종근당 바이오가 훨씬 시세를 냈던 하루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인데 지금 이 차트를 보면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올라왔어요. 1차적인 전고점을 간단하게 넘어서고 그 다음에 2차에 대한 전고점을 이 전고점 그 전에 있던 이 고점이죠. 여기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 차례 어제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가면서 뚫고 넘어선 그림이거든요. 뚫고 넘어서고 거래량이 많이 터졌지만 종가는 분명 캔들 차트는 음봉이지만 종가는 어디? 상승 마감했다라는 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리고 거래량이 뭐했다? 많이 들어왔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 종목이 그냥 죽겠구나 라고는 볼 수 없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즉, 요 자리에서 들어왔던 상한가 물량을 요 자리에서 상승을 하고 다시 하락을 했다가 땡겨 오면서 여기에서 들어왔던 단기성 물량은 여기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들어왔거든요. 사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 마감으로 밀어버리는 그림이면 당연히 여긴 단타 물량도 나가고 기존에 있던 물량이 기어 나갔구나 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지만 단기적인 물량이 나갔다고 저는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그나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이 18,500 18만 5,700원 오늘의 저점 자리인 거고 그 다음이 어제의 상한가 자리 18만 원 그리고 조금 더
눌리더라도 여기 172,000원, 178,000원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럼 일봉하고 주봉하고 월봉은 어차피 신고가라서 굳이 보고 말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없고, 자 분봉으로 들어와서 보면 요 자리죠. 시가가 갭 띄우고 나서 하락하고 그 하락을 전환했던 변곡점 자리가 나왔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거래량이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들어왔던 자리, 고점으로 거래량이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하고 그 다음에 요 자리가 남았죠. 이렇게 그죠? 뭐 요런 식으로 저항을 잡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 받아줄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 그나마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던 자리가 또 요 자리, 그리고 한 차례 더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이제 요렇게 자리가 잡히거든요. 지지와 저항을 잡아보면 요런 그림이 잡히는 모습인데, 지금의 그림은 얘가 강한 상승을 유지할 수 있려고 했다면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거래량이 적었어요. 거래량이 들어오고, 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음봉을 맞이를 했다면 누른 다음에 한 차례 상승을 하는 그림이 나올 텐데, 들어왔던 거래량만큼 그 다음 봉에서 털고 나가는 그림인 거죠. 털고 나가는 그림이 나오니까 한 차례 눌린 거예요. 여기서 지지를 했다면 바로 고점을 뚫고 다시 한 차례 금일 양봉을 형성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었던 그림인데, 거래량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누른 거고, 자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지켜줄 수 있는 이평이 18만 3천원인데, 어찌 됐든 여기 이주가 18만 5천원, 솔루션님 어서오세요. 18만 5천원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 한 차례 더 올라오면서 어디 20만원에서 20만 5천원 부근을 확인한다라는 기준이에요. 얘가 내일 20만원에서 20만 5천원 정도로 한번 확인을 하고, 거기서 눌릴 때 요런 자리 있잖아요. 그러면 19만 6천원 되겠네요. 그런 자리에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야 한 차례 올라오면서 21만원 혹은 21만 5천원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는 그냥 쉽게 봐서 이 안에서 박스 칠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그림이에요. 대신 내일 시가가 개파락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에 성립이 되는 기준입니다. 요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주가가 밀리고 올려는 놨지만 거래가 그렇게 들어온 게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내일 시가가 개파락이 시작을 해서 혹여나 19만 1천원 밑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한 차례 더 누를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18만 4천원 혹은 18만원까지 한번 눌렀다가 밑꼬리 달고 올라올 확률이 높아지는 그림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19만원에서는 다시 한 차례 지지를 해주는 그림이 나타나는 게 뭐다?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은 더 올라온다. 어디까지? 21만원에서 21만 5천원까지는 일단적으로 한번 올라온다. 대신 요 자리를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런 그림에서는 최대한 요런 자리죠. 20만원 거기까지 올라온다면 20만원 혹은 19만 8천원 정도에서는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21만원을 다시 뚫고 올라서겠구나 라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얘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는 그냥 요렇게 박스권이다 라고 그냥 크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까지 잡을게요. 안전하게 하시고, 거기에 중간값을 대략적으로 잡았을 때가 요런 자리는 2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런 자리를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일단 나타나야 다시 한 차 여기 찍을 거고,
맞고 떨어지더라도 20만 원은 또 깨지 않겠구나라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름대 상단이 나와 있는 자리가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지지했으니까 올라왔다가 눌릴 때 요런 자리, 요런 자리가 딱 여기 이 상단 부근이죠. 요런 자리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야 한 차례 더 튀어 오른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어설프게 가면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18만 원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기준이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뭐 어찌 됐든 이 종목이 이 자리에서 끝은 아닐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차례 눌리더라도 오늘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 않을수록 한 번 더 시세를 주고 눌릴 확률이 높은 거고, 그게 아니라 혹여나 저점을 깨고 내려앉는다면 많이 밀려도 16만원에서 16만 5천원 사이에서는 지지를 한번 하고 다시 한 차례 반등하면서 이렇게 반등하면서 이렇게 시세를 한 번 더 낼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저는 볼 수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은. 자,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녹십자셀. 자, 녹십자가 혈장 관련된 종목이죠. 근데 사실 혈장 관련으로 이 종목이 상승하는 이거는 녹십자, 그 다음 녹십자 홀딩스인가요? 녹십자 홀딩스인가? 녹십자 홀딩스 여기 있네요.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그 다음에 녹십자 MS, 그리고 녹십자 랩셀, 그리고 녹십자 셀순이에요. 제일 약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아직은 약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종목인 거고, 얘는 기존에 그렇게 시세를 좀 많이 냈던 종목이라, 예전에는 얘가 항상 대장이었잖아요. 셀이 대장, 그 다음에 랩셀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셀이 갔다가 랩셀이 시세를 다 내고 나면 마지막에 MS가 움직였거든요. 예전에 그냥 이 녹십자라는 이 그룹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는 그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 종목이. 그래서 항상 요 종목 가지고만 수익 내시는 분도 계셨어요. 한번 시세 내고 나서 요렇게 시세 내서 팔고 다시 밑에 내려오면 여기서만 잡고, 그 전에는 거래 자체를 안 한답니다. 3개월이든 4개월이든. 그리고 밑에서 사서 위로 올리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뭐 어찌 됐든 이 녹십자 셀에 대한 종목이 아직까지는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인 거는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고, 그리고 고점도 높여놨다. 그럼 이번에 올라올 때 고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번에 올라올 때 고점이 요 자리보다 낮으면 추세가 한번 무너질 수도 있는 구조예요. 왜? 고점을 슬금슬금 높여놓으면서 바닥을 올리면서 그래도 이 안에서 움직였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박스권이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고점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저점을 높였다라는 기준이 굉장히, 그래도 한번 물리더라도 들고 있으면 나중에는 본전 혹은 수익을 보고 팔 수 있는 구조구나 라고도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게 뭐 회사가 나쁘다라고도 볼 수 없는 종목이고. 그럼 기존의 흐름을 보면 이 장기평선이 정배열로 가다가 시세가 분출이 끝나고 다시 역배열로 내려오다가 정배열로 다시 추세를 돌리면서 시세를 한번 내고, 어떻게 보면 3천장을 찍었어요. 그죠? 3천장, 이 천장이 3개다 라는 얘기가 있죠. 3천장을 찍고 나면 원래 주가가 이 바닥보다 더 내려앉아야 돼요. 그게 기준이거든요. 3바닥을 찍으면 정고점을 넘어간다라는, 역사적 신고가를 간다라는 기준이 있고, 3천장을 찍으면 바닥까지 내려앉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는데, 얘는 그러지 않고 있어요. 뭔가 이슈가 있다라는 거고, 그로 인한 테마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바닥보다 그 위에 있는 자리에서 지지가 된 그림인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장기 이평선이 다시 정배열이 됐다가 다시 역배열로 들어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세 분출이 강하게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오늘 어느 정도 뚫고 올라오면서 이 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시작을 하니까 시세 분출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런 게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볼 때 내가 매수 매도를 할 때 지금 현재 캔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테마라도 시세 분출이 달라요. 그래서 대장, 부대장, 그 다음에 그냥 잡주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 게 이 이평선의 위치, 그리고 이 이평선과 캔들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시세 분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얘는 그런 자리에서 시가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세 분출을 한번 해주는 거지만, 그래도 기존의 거래량보다 거래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다가 마는 거예요. 일단 요 자리까지 확인을 하고 살짝 밀렸어요. 그러면 하락을 했다가 한 차례 올려다 놨다가 눌렀다가 올렸다가 눌렸다가 그러면서 추세를 어느 정도 이제 밑바닥은 만들어 놓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추세가 남았다라는 기준이거든요. 그죠? 근데 맞고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 부분인가 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모습인 거고, 사실상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 터진 거래량을 한 번도 이 위까지 확인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못해도 한 번 눌렸을 때 얘는 이제 자리를 잡혔죠. 단기적으로 44,000원을 이탈하면 안 되는 그림이 나온 거고, 이 자리가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 차례 뭐 한다? 확인하러 올라온다. 그리고 여기 5만원대까지 올라오면서 5만원을 뚫고 올라서는 그림은 바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왜? 이 터진 거래량이 적게 터진 거래량이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요정도 거래량, 최소 요정도 거래량은 터져줘야 얘가 타고 올라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요정도 거래량까지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 뭐 요정도든 혹은 요정도 거래량만이라도 터져서 요 자리 같은 5만원대를 한번 찍고 밀리면서 거래량을 뭐 해야 된다? 대체 거래량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은 거래량으로 고점으로 확인하고 다시 눌렸다가 올라올 때는 그 거래량보다만, 이 거래량까지 아니더라도 그 거래량보다만 많으면 뭐 한다? 뚫고 올라선다.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지금 자리는 이 이평, 장기 이평이 어느 정도 바닥으로 깔고 나올 때까지는 큰 시세가 나타날 확률은 좀 적다. 지금의 모습은 그냥 요렇게 볼게요. 저는 맨날 이 종목 분석을 하면서 박스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맨날 박스 얘기만 하는데 지금 자리는 그냥 이렇게 박스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자리다. 요런 자리에서 위아래 뭐 할 거다? 롤링을 살포시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뚫고 올라서는 그림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주봉도 나쁘지 않아요. 주봉 나쁘지 않지만 월봉에 좀 걸리는 게 있죠. 그죠? 뭐 월봉상에 지금 자리가 1차적인 저항이 되는 자리인 거고, 뛰어서 올라오면 5만원이 또 2차 저항이에요. 구름대 하단이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구름대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강하진 않지만 혹여나 오버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얘는 52,000원이에요. 지금의 자리에서는 52,000원 찍고 밀렸을 때 47,500원 혹은 48,000원에서 지지를 해줘야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어디 55,000원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얘는 그리고 그렇게 아직은 강하지 않습니다. 얘는 뭔가 이 회사만의 이슈가 있을 때 올라오면서 7만원까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좀 길게 보면
7만원이나 69,000원까지 그 이상은 기대하기 힘들다. 혹여나 올라가더라도 뭐한다? 요런 윗골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적 여유가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요. 소요될 것 같으니까 좀 더 좀 더 이 박스권을 유지할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해요. 요런 박스권 아직은 요런 박스권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 월봉상에 아직은 그리고 기존에 터진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한 단계 레벨업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종목도 요렇게 길게 바닥에서 기다가 뚫고 올라오면서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여기 뚫고 올라서면 10만원까지 또 그 다음에 이런 박스권이 또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당장으로 뭐 그렇게 크게 올라설 만한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아직은 많이 가야 5만원대다. 현재로는 이해되시죠? 많이 가야 5만원이고 나중에 55,000원대까지 시세를 한번 분출할 수는 있다. 분출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당장은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돼요. 차라리 넵셀이나 MS가 훨씬 나을 것 같은 게 얘가 제일 녹십자 그룹 중에는 좀 약해요. 녹십자 그룹 중에는 약해요. 녹십자 홀딩스는 가벼워서 뭐 얘네들도 다 가볍긴 하지만 걔네들은 워낙 더 유통 주식 수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후후후후 올라오는데 얘만 차트의 위치가 별로예요. 아직은. 그죠? 다들 위에 있죠. 장기평 위에 있단 말이에요. 얘는 뭐 너무 많이 갖고. 그죠? 다 이런 위에 있어요. 다 위에 있다. 근데 현재 셀만 요런 자리에요. 아직. 아직 요런 자리에서 이제 뚫고 나오는 자리네요. 뭘 봤냐? 이제 이렇게 뚫고 나오는 자리인 거예요. 그죠? 요런 그림이다.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올라는 가겠지만 그래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시세 분출이 좀 낮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코롱인더. 자, 코롱인더는 기존에 제가 요때였나요? 언제 이거? 7월 13일이었나? 언제 했죠 이거? 언젠가 한번 한 것 같은데 요렇게 양봉 만들어 놓고 다음날 음봉으로 밀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밀려갖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자리인데 일단 어느정도 바닥은 만든 종목은 맞아요. 요 자리 27,300원에 대한 바닥은 만든 자리는 많고 거기서 이제 추세를 그어서 이 추세대로 지금 움직이곤 있어요. 월봉상에. 근데 조금 불안불안하죠. 왜? 시세 분출이 이번 달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번 달도 한번 치고 올라오면서 여기 장기 이평선 한번 때려줘야 돼요. 차라리 안 때리는 것보다 때리고 나서 밀리는 게 다음에 올라설 때가 빠릅니다. 그죠? 한 번은 때려줘야 된다라는 기준인 거고 뭐 이 월봉상에서도 회사는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희한하게 시세를 잘 못 내더라고요. 그죠? 이게 장기적으로 내려왔던 추세는 한번 대충 돌렸고 그 다음에 다시 한 차례 내려오는 이 추세는 아직 돌리지 못했다라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중간값으로 이렇게 잡아도 되겠죠. 요런 기준으로. 그러면 이 추세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아직은 조금 무리수가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종목은 뭐라 할까요? 지수보다 약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은 다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눌렸던 요런 자리 눌렸다가 횡보하다가 한번 슈팅을 내면서 요런 자리에 있거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왔다가 눌리는 종목, 혹은 올라와서 버티는 종목, 혹은 올라와서 뚫고 올라간 종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이 종목은 네 가지가 되겠네. 이 종목은 아직도 올라오지도 못한 종목. 기존에 이 저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현재 뭐 하고 있다? 추세를 만들고 있는 거죠. 옆으로 오니까 횡보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시세 분출을 하기 위한 횡보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대신 슈팅이 한번 나오고 나면 얘는 정리하는 관점이 제가 볼 땐 맞아요. 왜? 좀 장기간으로 끌고 가면 나중엔 한번 올라오겠죠. 어디까지? 뭐 5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올 건데, 5만원이나 4만 5천원 부근까지는 못해도 올라올 건데, 그게 올라와서 날아갈 그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올라왔다가 다시 눌릴 때 요런 자리, 지금의 자리 한 35,000원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여기서 한번 또 행보를 하면서 장기평선을 밑으로 깔고, 그리고 나서 추세를 만들어야 다시 한 차례 올라타는 추세가 나옵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 라는 기준이 돼요. 어찌 됐든 이 주봉상에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먹고 튀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음봉이 나오면서 밀었는데, 이 밀었지만 그래도 이 장대 양봉이 나왔던 이 피레침 자리 위에서 지지를 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거래량 들어왔던 이 자리가 하나의 매집이 될 수가 있어요. 즉 바닥에서 누군가 들어는 왔다. 들어왔다. 누군가 들어와서 이제 슬슬 이 종목을 만지고 있구나. 만지고 있구나. 누군가 주인이 생겼구나 라고 알 수는 있지만, 이 주인이 이 종목을 뭐라 그럴까요? 털고 나가기 위해서 시세를 분출할 만한 구간은 아니라는 기준이에요.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어느 정도 지가 원하는 바가 뭐 있겠죠. 그런 걸 한 다음에 튀어 오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지금 일봉상에 보더라도 기존에 제가 여기 체크를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요 자리 말씀드렸고, 요렇게 양봉 올라오면서 그때도 물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종목 분석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종목에서 제가 요때 이 다음날 그냥 장대음봉으로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그죠? 요때 거래량에 비해서 요때 거래량 없이 기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을 막고 떨어진 거예요. 다시 떨어졌는데, 이 거래량을 이제 이 거래량으로 커버한 거예요. 커버. 그 뒤로 이 거래량보다 높은 거래량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다시 한 차례 이 주가가 올라와서 35,000원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다시 한 차례 37,800원에서 38,000원을 때릴 겁니다. 때렸을 때 여기서 그냥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아니라 윗꼬리는 한번 달 확률이 높아요. 윗꼬리 달고 몸통이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즉 얘는 아직은 요런 박스권의 모양으로 조금 더 횡보를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의 자리가 요런 그림이에요. 요 안에서 이 자리가 혹여나 또 깨지면 여기에 또 중간값, 잘못 껐다. 중간값을 그으시면 그 자리가 나오겠죠. 한 33,000원 정도. 그 자리를 지켜주면 다시 한 차례 34,500원을 때리는 거고, 34,500원 위로 또 올라서는 그림이 나타나면 다시 한 차례 요 자리죠. 여기 중간, 여기 몸통 나왔던 자리,
요런 자리 36,300원, 400원을 다시 한 차례 확인을 한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의 모양으로는 이제 2평 따먹기예요. 이게 역배열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따먹고 요 자리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 한 차례 올라타서 또 한 번 여기까지는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서 여기까지 힘들지언정 이 중간 정도 4만원대까지 한번 튈 가능성이 있는데 맞고 올라타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이 자리까지 양보를 해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켜주고 있죠. 그러면 34,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 다시 34,500원 2평 따먹기가 가능한 거고, 여기서 한 차례 38,000원까지도 2평 따먹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 여기서 올라타야 4만원에서 41,500원까지 시세 분출이 가능해요. 이해되시나요? 당분간은 조금 더 옆으로 기어야 될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이 나와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왔으면 훨씬 더 시세 분출 6만원까지도 가능할 뻔할 수 있는 자리를 얘는 내려앉고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 딱 50% 올라온 거죠. 반등. 그죠? 기술적으로 기술적 반등만 나온 거예요. 추세 반등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반등하고 다시 이 고점하고 저점에 50%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한 차례 올라오는 거고, 그죠? 그런 기준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엔 올라왔다가 밀리고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서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의 박스권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짧게 볼게요. 길게 안 보고. 이런 박스권에서 아직은 뭐한다? 횡보 중이다. 조금 더 횡보가 나와야 4만원대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 자리에서 뭐 음봉이긴 하지만 이 자리가 누군가 기어 들어온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는 털고 나갔을 자리겠지만 개인이든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뭐 계속 이걸 열죠? 누군가 기어 들어오는 자리다. 이게 언제예요? 4월 13일 한번 볼까요? 4월 13일날 누가 많이 털었냐? 개인이 많이 들어왔네요. 개인이 많이 들어왔어요. 개인이 많이 들어왔으면 개인이 얘는 아직은 뭐 좀 돈 있는 사람이 들어왔겠죠. 근데 요런 시세를 내려면 이거는 외국인하고 기관의 작품이에요. 이런 거는. 그럼 지금 바닥에서 개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막 요런 그림 못 날라간다라는 거예요. 왜? 얘는 잡주가 아니라서. 그래서 단가가 있는 종목인데. 그죠? 그러니까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삼지전자. 자, 삼지전자는 5G 관련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5G 관련이고 뭐 이동통신사, LG인지 SK, KT 중에 한 군데 그 뭐 납품을 하는 얘가 안테나인지 중계기인지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통신 장비, 예, 안테나인가? 중계장치, 중계기네요. 중계기. 중계기 LG 플러스라고 협력이 됐네요. LG 3개사 중에 LG를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제가 통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전기 통신 일을 하고 있는데 LG 뭐 그 관련되신 분들이 중에 혹시 제 구독자가 있어서 구독을 취소할지 모르겠지만 좀 감독들이 문제인 건지 그 회사의 자체 누리 문제인 건지 좀 쓰레기신 분들이 좀 많아요. 갑질 많이 하고 그렇다고 단가가 높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맨날 들이대거든요. 멱살만 안 짧았지 제 할 말 다 해요. 그래서 저를 되게 싫어합니다. 거기서. 그래도 SK한테는 정말 잘해요. 거기 단가가 좀 더 높거든요. LG보다. 뭐 어쨌든 사설이고요. 자, 이 삼지전자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 중에 뭐냐면요. 기존에 제가 5G 관련돼서 업종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그러니까
구독자분이 5G 그 뭐였나요? 많이 올라갔던 RF 98님 어서 오세요. RFHIC 요런 종목들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요런 거 하지 말고 아직 좀 덜 올라간 에이스테크 요 자리였거든요. 요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차라리 할 거면 뭐 KNW 뭐냐 이거 RF 저거 오이솔루션도 나쁘진 않은데 그런 종목 할 바엔 아직 좀 덜 간 요런 종목 해라 라고 하고 나서 급등을 했거든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에이스테크 그 다음에 솔리드 그죠? 요런 종목 말씀드렸어요. 그런 자리가 요런 자리였거든요. 그죠? 그럼 지금 현재 5G 관련해서 뭐 RFHIC 혹은 오이솔루션 오이솔루션도 같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뭐였냐? KNW인가요? KMW인가? KMW 요런 종목들 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서 버티고 있는 자리예요. 그죠? 그럼 뭐 기껏해야 얘가 신고가를 간다고 한들 얼마나 더 많이 가겠느냐 라는 기준에서 아직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에이스테크랑 솔리드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5G 중에 아직 올라오지 못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삼지전자예요. 얘는 시세 분출을 강하게 못 냈어요. 왜? 거래량도 제대로 들어온 게 없어요 현재. 그나마 최근 들어서 들어왔던 이 장대 양봉에 대한 거래량 그죠?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건 한 차례 더 위로 쏠 마음이 있다라는 기준이겠죠. 즉 요때 들어왔던 이 그 매수세가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기준이에요. 그럼 한 차례 더 여기서 차라리 빠져나갈 거고 좀 오래 걸릴 거면 밑에까지 눌러놓고 이 안에서 맞고 떨어지면서 요런 자리를 그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여기 11,350원 위로 한번 올려다 놨다라는 기준인 거고 다시 한 차례 눌리긴 했지만 종가상으로 다시 올려다는 놨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한 차례 더 밀리면서 떨어질 수는 있어요. 1,800원 정도까지 1,8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밀려봐야 얘는 뭐다? 그냥 하나의 박스권이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즉 물려도 크게 물려 죽을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려 죽을 자리 아니다. 그럼 여기서 좀만 버텨주면 밑에서 올라오는 구름대가 버티고 있으니까 요런 자리에서는 요런 자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박스권 1,800원 정도에서만 지지를 해주면 한 차례 튀어 오를 만한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식은 확률 게임이잖아요. 뭐 게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말 그대로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예측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예측 즉 오를 거냐 내릴 거냐에 대한 확률이에요. 주식은 계속 그 자리에 있진 않으니까 부동산처럼 살아 숨쉬는 생물인 것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날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단타를 들어갈 종목이냐 아니냐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위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한 번 더 올라올 만한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꾸준하게 거래가 이 말 그대로 이게 이 평상시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때그때 이게 꾸준한 상승세보다 거래량이 그냥 한 번 한 번씩 슈팅이 강하게 나오고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종목이에요. 즉 이 종목을 만지는 메이저 세력 주포라는 이 세력들이 그렇게 돈이 많은 종목 같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은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이 많은 세력 같지는 않아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한번 올리고 나면 올린 만큼 내려온다. 올린 만큼 내려온다라는 기준인 건데 이 월봉상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이 바닥 대비해서 뭐 한다? 추세를
만들고는 있다라는 거죠. 고점 한번 높였고 더 높이고 요때 여기보다 못 높였지만 그래도 여기 고점보다는 한번 높였다라는 거. 그죠? 그나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대신 이제 저점이 한 번 더 낮아졌으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올리고 나서 눌릴 때 여기 저점보다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한 차례 더 올라가는 그림인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버틸 이유는 없는 거고요. 지금의 자리에서 한 차례 더 쏴 붙일 때 못해도 요런 몸통 자리까지는 현재 갖다 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못해도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12,500원 혹은 13,000원 부근까지. 그런 자리까지는 한번 더 확인하고 눌려서 내려와도 내려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뭐 돈은 없어 보이는 종목이긴 하더라도 시세를 낼 때 한 번씩은 낸다고요. 이렇게 한 번 올라오면 한 번, 여기도 한 번 이렇게 빠졌지만 다시 한 번 올라오면 한 번, 여기서도 여기까지 한 번, 그죠? 그럼 여기서도 여기까지 한 번 정도 나와야 된다는 기준인 거죠. 그래야 여기에 대한 이 상승 분출에 대한 이 파동의 크기가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한 차례 더 올라오면서 이 구름대 상단을 넘어설진 모르겠지만 못 넘더라도 12,500원까지는 한 번 더 여력은 나온다. 주봉은 12,000원이네요. 그래도 뭐 조금만 옆으로 버텨주면 9월달 정도에는 뚫고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한 차례 더 눌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이제 뚫고 나오면 요런 자리가 지지 라인이 되겠죠. 그런 자리에서만 지켜주면 한 차례 요런 그림까지는 한번 본다. 12,000원대 뭐 얼마 되지는 않네요. 그럼 좀 더 길게 봐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최소 12,000원대 말씀드리는 거지, 그래도 13,000원대까지는 못해도 한번 뽑아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요. 추세가 기존에 올라왔던 요런 추세에서 지금 맞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1차적인, 그죠? 요런 자리에서 맞고 떨어지더라도 다시 내려올 때 이런 1,500원, 1,800원 아까 말씀드렸죠? 요런 자리에서만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12,000원 먼저 확인하고 이 위로 지지 받으면 13,000원 부근까지는 못해도 한번 때릴 수 있는 모양이 나온다. 그리고 좀 더 보면 15,000원까지 한번 때릴 수 있다. 대신 그 위까지는 당장은 좀 무리가 나올 수 있다. 뭔가 큰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가 저항이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저항, 그 다음이 두 번째, 여기가 세 번째. 그러면 요런 자리까지 올라왔다가 한번 때리고 다시 눌렸다가 다시 한 차례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나쁘게 안 봐요. 뭐 오늘 이동통신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뭐 정부에서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뭐 5G가 요금도 2만원인가 더 비싸고 뭐 기존의 LTE보다 20배가 높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4배 밖에는 차이가 안 나더라. 그리고 뭐 올 상반기에 4조 5조를 3사에서 이 5G 중계기나 뭐 장비, 부품 쪽에 투자를 한다고 해놓고서 1조 4천억? 5천억 밖에는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머진 게 2조를 안 쓴 거죠. 돈 아깝다고. 업체들만 죽인 거죠. 어떻게 보면. 싼값에 후려쳤겠죠. 아무튼 그런 지랄 하면서 이슈를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그런 불공정 거래에 안 걸리려면 혹여나 이 통신비를 인하할 생각은 웬만하면 안 하잖아요. 대부분의 무슨 물품이라도 뭐 때문에 올랐는데 나중에 그게 풀리더라도 그 값은 안 떨어지는 것처럼 그게 안 떨어져야 지들이 수익을 보니까 그만큼 이 투자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죠? 그럼 중계기면 사실상 5G가 전국적으로 뭐 지방이든 오지에도 터지려면 뭘 세워야 돼? 중계기를 세워야 돼요. 사실 4G가 처음에 그 3G에서 4G로 넘어갈 때 이 중계기 업체, 그러니까 LG든
LG가 그때 좀 많이 총대를 맸어요. LG의 협력업체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이 통신 협력업체. 그러니까 케이블 팀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이 나왔어요. 왜? 5G, 이 4G를 이 전국망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추가가 되는 게 뭐다? 중계기다. 중계기를 달아놔야 5G가 터질 거 아니에요. 당연히 부품에 대한 거는 핸드폰이 팔려야 되는 거고, 그죠? 핸드폰부터 팔고 중계기 달면 늦어요. 그러니까 중계기부터 달고 핸드폰을 판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즉 수소차 같은 경우도 기존에 최근에 시세를 크게 냈던 게 수소 충전소 종목들이에요. JNK 히터, 그 다음에 EM코리아, 뭐 기타 등등. 말 그대로 수소 충전소를 먼저 만들어 놔야 수소차를 팔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뭐 수소 충전소는 5개밖에 안 되는데 수소차를 200대 300대 만들어 놓으면 그건 과부하죠. 뭐 미쳤다고 삽니까? 그죠? 충전소가 많아져야 그나마 수소차가 팔린다라는 개념이죠. 어디서나 충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중계기도 그만큼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있다. 즉 얘는 아직 안 올랐다. 그러면 한 차례 원을 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기준이에요. 이해되시죠? 전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들고 온 종목입니다. 뭐 어찌됐든 오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좀 시간이 길어졌네요. 또 1시간이네요. 말을 줄이든가 해야지. 근데 고생들 하셨고요.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에 힘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시장 대응 잘 하시고 내일도 큰 수익들 내세요.